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추위가 지나고 봄이 되어도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추위는 여간에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시리고 몸이 추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와 사랑의 손길을 전해오는 고마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따사롭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시작된 사단법인 징검다리 회원들의 연탄 나눔 운동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임동현 대표를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좋은 자리 같이 해서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단법인 징검다리라는 단체 이름은 그저 돌무더기 놓아서 징검징검 건너가는 것 같지만 그 의미가 상당히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 뭐 저는 아직은 뭐 더 배워야 되겠지만 주연, 조연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연을 위한 조연이 필요하고 조연을 위한 주연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이들이 주연이 될 수도 있고 조연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다리를 잇게 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징검다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임 대표가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그 막내 동생이 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들이 그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그런 가교 역할을 사역을 통해서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좋아요. 징검다리. 네. 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네. 이쪽과 저쪽을 잇는 네. 또 사랑과 사랑을 잇는 뭐 잇는다는 의미로 아주 참 좋은 이름의 단체인데 언제 어디서 결성이 됐나요? 이제 저희 징검다리가 사실은 이제 95년도에 맨 처음에는 이제 문화복지 징검다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문화와 복지는 좀 동등한 선상이 됐을 때 좀 지역사회가 맞다 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문화복지 징검다리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한쪽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물론 가치는 가지만 중요한 부분을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2003년도서부터 다시 좀 준비를 해서 2005년도에 이제 정식 법인으로 사단법인 2005년도에 이제 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등록이 전에는 이제 단체로 시작을 했다가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사단법인 징검다리로 해서 이제 복지 영역에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저희 징검다리는 의식주 해결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 세상에 먹고 자고 입고와 관련돼서 힘든 분들이 있냐라는 질문도 좀 많이 받는데요. 현장은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또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실제 현장은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 징검다리에서는 그런 분들의 그 의식주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본인 그 의식주 해결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징검다리 하면 연탄 나눔 캠페인만 벌리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의와 식도 관계가 있군요. 그럼 지금까지는 연탄 나눔 운동 말고 그 의와 식에 관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 저희들이 이제 입고 자고 먹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이제 이 자고에 처음에 치중을 좀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고 속에는 그 겨울을 나야 하는 그 따스함, 그렇죠. 또 여름을 나야 하는 시원함, 환경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속에는 이제 연탄이 또 포함된 거고 사실은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꼭 연탄만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운동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름에도 이렇게 어디 쪽방촌 같은데 독거노인 댁 이런 데 작은 데를 가보면 환기가 안 돼서 안에 막 습이 지고 곰팡이가 나고 그런 집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 또 겨울에는 그분들이 좀 효율성 있는 난방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난방 공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먹는 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도내 그 결식 아동들을 지원을 하기 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분들의 이제 반찬 봉사 이런 걸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3년 전서부터는 아예 그 사랑의 빵나눔터라고 그 빵나눔터를 저희 법인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한 20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봉사자들이 또 직접 모셔서 빵을 직접 만들어서 포장까지 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문한 탓인지 처음 듣는 내용이 많은데요. 이제 말하자면은 습기가 차거나 이런 집수리 또 이 사랑의 빵 나눔터를 만들어서 먹을 것을 대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그 의식주 중에 그럼 이제 뭐 입는 쪽은 좀 지금 빠지는 것 같고 식과 주에 대해서 주로 주에 대해서 그동안은 신경을 쓰셨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식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신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랑의 빵 나눔터는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청주에만 저희들 본부에 지금 있습니다. 본부에? 그래서 법인에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해오신 것이 27년간 해오셨죠? 이제 27년 됐습니다. 뭐 이런 질문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연탄 한 장 한 장 이렇게 모아서 전달하고 하는 스냅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들이 27년 동안 대략 좀 계산이 된 게 있나요? 연탄의 개수, 장수와 또 혹시 그 연탄의 어떤 그 높이에 대한 수치가 나온다거나 하면 그것과 그동안의 숫자를 합쳐보면 대략 어떻다거나 하는 뭐 이런 계산 좀 나옵니까? 굉장히 재미나게 풀면은요, 저희가 그 연탄은 이제 2005년도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탄이 그 지름이 한 18.3c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연탄이. 18.3.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끔가다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한번 따져보고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한 400만 장 정도 연탄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구 수는 한 2만 가구 정도. 그 정도 진행을 했는데. 2만 가구? 도내 한 2만 가구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한번 이렇게 따져보니까 백두산에서 한 부산까지 직선거리 정도를 연탄으로 쭉 붙여서 놨을 때 그 정도 장수가 나오더라고요. 한 730km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한 2,000리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백두에서 아직 한라까지는 못했지만 부산까지는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회원분들이 같이 노력해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라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면 지금 어디 목포 쪽 갔나요? 그럼? 부산에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부산은 왼쪽으로 갔고 오른쪽으로 가야 이제 한라산 쪽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구나. 이 18.3cm입니까? 18.3cm 정도. 이거는 대한민국의 연탄은 전부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충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이제 예전에는 그 북한에도 저희들이 한 2번 정도 연탄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연탄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북한 자체에서는 보니까 생산을 못 하더라고요, 석탄을. 석탄은 많은데 연탄 공급이 안 됩니까? 자체가 그게 안 돼서 보니까 또 이제 중국 쪽에 뭐 이렇게 많이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매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또 이제 재미났던 게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연탄을 이렇게 싣고 이제 가서 개성 쪽에 가서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하역 작업이라고 그러죠. 그 하역 작업을 하면 그거를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푸대 같은 걸 깔아놓고 거기서 또 다 읊게 했었어요. 그전에는. 연탄을? 이제 거기 이제 보일러가 그전에는 없어서 집집마다. 그럼 이제 그걸 읊게서 다시 그걸 조개탄으로 만들어서 분배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대략 몇 년도쯤인가요? 그게 저희들이 그 2019년도, 아니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으깨는 사진 같은 거 혹시 없었습니까? 거기서 이제 하차하는 그런 사진들, 그러면 이제 그 주민들이 저희들은 이제 민간 지원 쪽으로 들어가는 거라 주민들이 또 저희들 기다리세요. 매년 글로 가니까. 그래서 봄에는 나무를 심어주러 가고 겨울에는 연탄을 갖다 드리러 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고 그랬던 적이 추억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이제 2년째죠. 네네. 지난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연탄이 더 필요하게 됐나요? 연탄 나눔 운동의 열기가 더 식었나요? 사실 이제 저희 징검다리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저희 법인이 이제 관지원을 안 받는 법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코로나라는 작년에 그런 사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후원자와 봉사자로만 운영이 되는 법인인데 코로나 때문에 봉사자도 못 오고 또 후원도 급격히 줄어들고, 그런 반면에 또 연탄은 직접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연탄 좀 달라고. 그렇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뭐 청주 시내만 보더라도 도시가스가 공급은 많이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로 돌려서 난방을 한다? 그 비용 면에서 그렇게 눅눅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는 들어가 있어도 다시 안에 난로를 놓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이거 난방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풍이라고 그러죠. 옛날 구옥들은 풍이 좀 세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져서 오히려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도 좀 많았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우리가 정말 생각지 못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응 기간이라고 그랬을까요? 저희들 나름대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새로운 변화를 우리도 받아들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작년에 이제 우리 그 뭐 도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어떤 그 코로나에 대한 시대적인 그런 환경의 변화에 이제 조금은 뭐라고 그럴까, 경제적으로나 이 사회 전반적으로는 힘들어졌지만 마음은 좀 많이 좀 이제 굳건해지는 때가 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올해는 나름대로 후원자분들이 다시 연락 오셔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연락 와서 올해는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그만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표를 정합니까? 예, 저희들이 11개 이제 시군에 저희들이 이제 지부가 있거든요. 징검다리 지부가 있어서 꼭 필요한 가정을 우선 선정을 합니다. 현장 실사를 가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0가구 정도, 그 정도 선정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는 뭐 연탄도 있고 또 기름을 넣어주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을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는 뭐 그 정도 이렇게 지금 무난히 갈 것 같습니다. 네. 연탄을 떼는 가구가 비교적 좀 산재되어 있거나 좀 언덕백이 있거나 좀 어려운 지역에 많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가 일단 못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청주시보다도 이제 군 지역,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동네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죠. 외진 집들이 많고, 뭐 시내, 청주 시내를 보더라도 어떤 그 옛날 구도심에 골목 형태의 그렇죠. 그런 데가 좀 많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같이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탄을 좀 갖다 달려고 뭐 우리 집에 연탄 한 200장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200장을 가지고 가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네네. 집까지. 네네. 그러려면 이제 그 전달해주는 손이 필요하겠네요. 그것을 이제 이 회원들이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원은 총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인 회원은 도내에 한 3,000명 정도, 3,000명. 이렇게 정도 되는데, 이제 실제로 봉사를 오시는 분들은 매년 저희들이 집계한 게 한 6,000명에서 8,000명 정도 봉사자들이 다녀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징검다리를 하면서도 힘들면서도 저희 회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사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같이 하고자 하는,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만 끄집어내준다면 그분들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회원 3,000명의 봉사자들 연간 따지면 한 6,000명이 넘는 이들이 그 주로 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좀 다양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고등학교에도 저희 봉사 동아리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뭐 대학교, 또 일반 뭐 이렇게 동아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되게 재미난 게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봉사 현장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같이 연탄을 나누는데 그 다음 해에는 아이가 먼저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거기 언제 가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초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가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해서 저희들 회원으로 들어온 친구도 있고요. 또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회원이신데 그 자녀분들이 이제 또 회원으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말 그대로 징검다리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징검다리가 또 되고. 그래요. 이 남을 돕는 일도 전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참 그렇겠네요. 한 가족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군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그 목표한 것이 잘 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돕는 손길은 늘어나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현상이죠. 그동안 27년 동안 하면서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몇 가지만 들려줄 수 있는 게 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된 계기 중에 또 하나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어떤 그 어렸을 적에 저의 이제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시작은 됐지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태권도도 좋아하고 아주 씩씩했던 아이인데 어느 날 이제 백혈병이라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무언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할 게 없었거든요, 당시. 그런데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거리목금이라도 좀 나가보자. 그래서 철당간 성안길에서 거리목금을 저희들이 한 보름 정도 그 백혈병 어린이를 위해서 수술비 좀 그래서 그 아이가 1차 수술은 잘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들 했는데 이제 2차 수술비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또 그거를 하는 와중에 2차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아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 안타까웠던 게 돈이 좀 더 빨리 있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있어서 또 이렇게 하게 되고 또 한 번은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이 저와 이제 사실 그 힙합이라는 게 그 우리 당시에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안 좋게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를 보면 K-팝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른들도 너나 나나 부러워하는. 근데 당시에 그 힙합 문화가 청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다 뒷길에 불량배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힙합 축제라는 거를 그 아이들을 데리고 힙합 축제가 징검다리에서 만든 맨 처음 그래서 전국에서 그때 당시 한 30개 정도 팀을 우리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한 보름간에 걸쳐서 그런 거를 하면서 더 이렇게 또 하게 되고 또 이제 연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장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말로 한 7, 8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뭐 가까운 운천동에서 있던 일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지역 통장님이 전화가 와서 요 연탄 좀 얼른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날이 눈이 또 엄청 많이 왔어요. 정말로 현장을 딱 갔는데 연탄이 한 장도 없고요. 조선 가정이었어요. 할머니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같아요. 조선 가정. 조선 가정이었었는데 저는 그런 이불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불을 오래 쓰면 이게 나무같이 굳어요. 노랗게 변해서. 한겨울에 그 이불 위에서 할머니하고 아이하고 둘이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이불 위에서. 근데 이거는 보는 자체가 고통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좀 게을렀구나. 우리가 게을렀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는 더 이렇게 촉진제와 같은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두 해도 아니고 네. 거의 30년 가까운 동안 얼마나 많은 감동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네. 언제 한번 이 징검다리 그 감동 스토리 책으로 하나 좀 엮으시면 좋겠네요. 예. 그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좀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저가 그 전에는 이제 지금도 아직 어리지만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 없어지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자. 다들 행복하고 따뜻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뭐 계획이라는 거가 늘 생각으로만 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께라는, 요새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 또 우리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안타까운 게 모든 것이 나 위주의 자기 위주의 삶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징검다리에서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라든지 또 우리가 역량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거에 많이 중점을 두고 할 생각입니다. 조금 다른 질문인데 임동연 대표가 현재 충청북도의 의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의원이 직업입니까? 징검다리 대표가 직업입니까? 저는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보면 흔히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의원을 하니까 좋지, 뭐 의원을 하니까 어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럼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하거든요. 의원이 쉬울 것 같으니 징검다리 대표가 쉬울 것 같으니. 상대방들은 모르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의원이라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의원이니까요.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라는 소명감이 있을 때 의원을 하는 것이 맞다. 또한 그 소명감을 본인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게 이제 집행부와의 관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징검다리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이제 집행부를 통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시민들에게 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제가 늘 우리 이제 도민들, 우리 시민들 감사드리고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운 겨울이 있는 거는 바로 이어질 따뜻한 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따뜻한 봄은 다시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고 또 함께 슬퍼하고 기뻐한다면 이 혹독한 겨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따뜻한 봄으로 전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같이 화이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절이 봄도 있지만 굳어진 사람의 마음도 봄이 분명히 옵니다. 그 따뜻한 봄을 위해서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